안녕하세요. 유필TV의 신우식입니다. 오늘은 다락원 출판사에서 나온 고등영어 7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의 제목은요, Tips for English Learning 이고요. 자, Tips for English Learning은 내용을 보니까 영어 학습에 대한 어떤 조언들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Tips for English Learning. 자, for 전치사 명사는요, 두 가지를 영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문장 전체의 앞이나 뒤에서 문장을 수식해주는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for English Learning이 팁을 꾸며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영어 학습에 대한 어떤 조언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조언들이 쓰여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라 장이라는 친구가 is a student, 학생이래요. 자, 비동사의 보어로 나왔고요. In Korea 전치사 명사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해서 한국의 학생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문장 기본적인 요소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학생인데 어떤 학생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앞에 있는 이렇게 학생을 꾸며주고 있죠. 그죠?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이 부분 한번 봅시다. 관계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형용사는 무엇을 하는 친구냐? 명사를 수식해주는 친구입니다. 자, 명사를 어떻게 수식하냐? 한정적으로도 하고요. 서술적으로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한정적으로 쓰입니다. 자, 한정적으로 쓰인다는 건 명사를 이렇게 직접 수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용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형용사 단어 하나가 단독으로 쓸 때는 대개는 전치 수식을 합니다. 전치 수식을 하는데요. 자, 형용사가 구 이상이 넘어가면요, 후치 수식을 하게 됩니다. 구는 어떤 거예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게 구입니다. 그리고 절은 어떤 거예요? 주어 동사가 존재하는 문장을 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 이상, 절 이런 것들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면 후치 수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후치 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who speaks? 여기서 who는 앞에 있는 student를 선행사로 해서 이 who는 선행사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이 who는 앞에 있는 student라는 뜻이죠. 그죠? 자, 이 학생은 말할 수 있어요. Four languages fluently. 4개의 언어를, 4개 국어를 fluently, 아주 유창하게. 자, 이 유창하게는 speaks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어요. A few more, 몇 개의 언어를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 and, 여긴 더 등위 접속사죠. and, but, or가 들어가는 등위 접속사고, 등위 접속사는 A와 B를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대등하게 연결해 준다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거든요. 종속 접속사는 그 문장 자체를 명사나 또는 형용사나 또는 부사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문장, 큰 문장 틀 안에 하나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종속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종속 접속사와 대비되게 등위 접속사는 A와 B를 대등하게 연결해 준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것을 어떤 것을 연결해 주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여건이 됩니다. 요건이. 자, 여기서 동사를 연결해줘. 자, 어떤 친구냐? 말할 수 있는 친구고요. 이해할 수 있는 친구다라는 거죠. 근데 말하는데 4개의 언어, 4개 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봅시다. 자, Clara Zhang is a student in Korea who speaks 4 languages fluently and understands a few more. 자, 클라라 장이라는 학생은 4개 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 학생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클라라 장이라는 학생을 소개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we study in the same class. 자, 우리는 공부해. 자, 우리는 공부하는데 in the same class. 같은 학급에서 공부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보니까 클라라 장이라는 친구를 화자, 이 글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가 클라라 장을 소개하고 있고 그 화자와 그 클라라 장이라는 친구가 같은 교실에서 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So, 그래서 자 이렇게 같은 학급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I constantly hear her using her skills and switching from language to language까지 나왔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like chameleon changing colors까지 나오는 게 하나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hear라는 동사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장 구조를 볼 때는 항상 동사를 항상 주목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동사가 그 문장 구조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동사는 문장 구조를 일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사가 될 수도 있고 불완전 타동사가 될 수 있고 또는 완전 타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름에 따라서 그 뒤에 술부 그러니까 이 동사에 따라서 동사에 붙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제 입장에서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다. 동사를 파악하고 그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문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수업 영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her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자, 주어가 있고 here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here는 감각을 표시를 하죠. here나 뭐 watch라든가 또는 feel이라든가 또는 notice, 뭐 look at 자, 이런 것들 전부 감각을 표시하고요. 자, 이거의 목적어가 있겠죠. 그죠?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죠? 자, 주어가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알아차리거나 보거나 목적어를 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에서 주어가 목적어를 느끼는데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느낀다 또는 본다, 관찰한다 라고 한다면 자, 목적어의 능동적인 행위를 써줘야 되겠죠? 자,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게 원형 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자, 듣고 보고 관찰하고 느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동작의 진행성, 동작의 어떤 동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목적어의 능동적인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목적격 보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목적격 보어로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를 사용한다. 자, 원형 부정사 써도 되고요. 현재 분사 써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동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를 썼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 so부터 여기까지의 문장이 이 기본 문형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감각동사가 쓰이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할 때 목적격 보어로 원형 부정사 내지는 현재 분사를 쓴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장 보면서 볼까요? So, 그래서 I constantly hear. 나는 끊임없이 들어. 무엇을? Her, 그녀가 using her skills. 그녀의 언어 기술을 사용해서 and switching from language to language like chameleon, changing colors.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이 언어에서 저 언어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녀의 언어 기술을 구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듣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and는 뭐죠? 지금 등위 접속사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녀의 기술을 언어 기술을 사용해서 언어와 언어를 마치 카멜레온이 색깔 바꾸는 것처럼 바꾸는 것을 끊임없이 듣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병렬 구조다라고 해서 using을 썼는데 여기에 switch라는 자, 원형 부정사를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앞에 있는 것과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like chameleon 하면은, 자, 이 like chameleon이,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죠. 그죠? 카멜레온처럼. 근데 카멜레온이 어때요? 색을 바꾸죠? 색깔을 바꾸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changing도 역시 뭐다? 현재 분사입니다. 자, 분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동사가 파생하는, 동사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자, to 부정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분사가 있어요. 자, 분사가 있어요. 자,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자, 근데 분사는요, 과거 분사. 자, 과거 분사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분사가 있답니다. 형태는 동사에 ed를 붙인 형태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은 형태입니다. 자, 의미로서는 뭐뭐 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고 있는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가 가진 내용,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행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또 역시 현재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과거 분사 볼까요? 뭐뭐 되어진, 뭐뭐 된이다 보니까 행위를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의미를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행위적으로는 수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볼까요? 뭐뭐 된, 뭐뭐 되어진이니까 그 동작성이 현재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완료된 거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과거 분사는 이미 된이란 뜻으로서 시간으로는 이미 완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이죠. 그죠? 행위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이라는 의미입니다. 능동적으로 행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시간적으로는 뭐뭘 하고 있느냐, 그 시간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좀 정리를 해줘도 여러분이 분사를,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분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뭐뭐 된,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방금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자, 한정적으로 명사의 앞뒤에서 꾸며주기도 하고 서술적으로 보어로서 주어나 목적어를 서술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hanging colors,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의미는 어떤 거냐? 이 카멜레온이 능동적으로 색을 바꾸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 changed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카멜레온이 색깔이 바꿔지는 게 아니죠. 그죠? 맞죠? 스스로 능동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이해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볼까요? We study in the same class. 우리는 같은 학급에서, 클라라 장하고 같은 학급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I constantly hear her using her skills and switching from language to language like chameleon changing colors. 마치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그녀의 언어 기술을 이용해서 이 여러 가지 언어를 바꾸는 모습을 항상 듣게 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럽겠네요. 자, when I told her, 내가 그녀에게 말했을 때 she shared,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을 때 she shared, 그녀는 말해줬어, 이런 뜻이 돼요. 자, 이게 기본 문형은 뭐냐면요, 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 부사는 지금 when을 보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뭐 할 때 주어는 동작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뭐뭐 할 때가 지금 어디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 컴마가 있는 이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절은 실제 하고 싶은 말은 주어 동사는 she shared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 밑에 실제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가적인 말, 부가적으로 문장을 사용한 것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절을 한번 봅시다. She shared, 그녀가 공유했어. A few great tips, 몇 개의 훌륭한 조언들을 with me, 나와 공유를 해줬어.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의 상황, 그때의 시간을 말해주는 거죠. 자, 여기 told가 나왔네요. 자, 기본 문형은 뭐뭐 할 때 그녀가 아주 훌륭한 조언을 나에게 해줬어.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이 부분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tell이라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tell이라는 동사는 주어가 일단은 말하겠죠. 그죠? 자, 말하는데 그 필수적인 게 그냥 그 주어가 말했다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누구한테 말했는지 또는 무엇을 말했는지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죠?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자, 그래서 이 tell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했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면, 자, 이거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까지 포함하는 수요 동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그리고 직접 목적어, 이 tell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죠. 무엇을, 이 말하는, 자, 이런 사형식의 수요 동사가 되고요. 또 참고적으로 tell이 어떤 대상에게 말했는데 이 대상에게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하라고 말한 거, 마치 명령하듯이 야, 이렇게 이것 좀 해봐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뜻일 때는, 자, 이 목적어가 능동적인 동사, 능동적인 행위를 할 때는 이거를 뭐로 한다? 목적격 보호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게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tell이라는 동사가 단순히 말하다라는 뜻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tell이 누구한테 무언가를 말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적인 상황이 있는지, 아니면 목적어에게 어떤 능동적인 동작을 하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적인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tell의 형태, 이 tell이 요구하는 문장의 형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해석도 무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말했어. 그녀에게. 자, 그녀에게 말했는데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말했겠죠. 그죠? 자, 이 무언가를은 목적어니까 명사예요. 그죠? 명사인데, 길어요. 그죠? 자, 문장이 쓰였습니다. 자, 문장이 쓰였는데 명사로 쓰인 문장을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접속사라는 거예요. 자, 문장을 명사로 바꾸는 거. 자, 이거는 명사로 바꿀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치를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거를 접속사라고 하고, 명사로 바꿔준다고 해서 명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대시 올 수 있고요. 자, if나 또는 whether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요. 자, 이 자체가 명사로 바꿀 수 있는 게 의문사절이라는 것도 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기본적인 형태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가 의문사절로서 이 자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how가 쓰였죠. how는 어떻게 또는 얼마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I have been struggling, 내가 노력했는지를 그녀에게 말했을 때 라는 뜻이에요. 자, merely는 단순히, pickup은 뭐예요? 습득하다 라는 뜻이에요. 습득하다. foreign language, 외국어. 하나의 외국어를, 단지 하나의 외국어를, 여러 가지도 아니고 너는 4개씩이나 자연스럽게 하고 몇 개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있잖아, 단지 하나의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그녀한테 말했다는 거죠. 그녀에게 말했을 때
나 그렇게 이거 하나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she shared, 그녀가 나누었다는 거죠. a few great tips with me. 나에게 몇 가지의 중요한 조언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친구 4개씩이나 하는데, 그죠? 근데 나는 단지 영어 하나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녀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with these simple tips, 이 간단한 조언을 가지고 I hope, 나는 바래. 자, 이 친구 어떻게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그 조언을 통해서 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녀한테 내가 이 단순하게 단지 하나의 외국어를 습득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녀가 나한테 조언을 해줬는데, 자, 이 간단한 어떤 조언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데 무엇을 바라는지가 나와야 되죠. 그죠?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자, 목적어는 명사예요. 그죠? 명사인데 문장을 명사로 바꿔야 돼. 그러면 문장을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이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 장치가 뭐다? 대시다. 대시라는 걸 딱 넣어주면 이 문장 자체가 명사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You will be able to get the most out of your language learning. 자,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고, will은 뭐뭐 할 것이다라는 미래의 조동사죠. 그죠? get the most out of 하면은 뭔가를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ou will be able to get the most out of your language learning. 네가 언어 학습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 이런 뜻이 됩니다. 네가 언어 학습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데, 그거를 대수로 딱 연결하자마자, 너가 언어 학습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라는 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있기를 나는 바란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 목적어인데, 이렇게 대수로서 이 문장 자체를 명사로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 대시 보이지 않아요. 그죠? 대시 보이지 않는데, 대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대시 없는 것이 아니라요,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을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대시 있는데, 자, 이게 그럼 명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명사가 됐다라는 건 그 문장 안에서 주어로도 쓸 수 있고 목적어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주어로 썼을 때는 이 that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목적어로 썼을 때는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본문 1은 한번 이렇게 다 해봤습니다. 본문 1을 해봤는데, 본문 2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 시청 바라겠어요. 고맙습니다.